여보세요? 박희준입니다. 머니24 헤드라인입니다. 공개된 FOMC의 회의록에서 3차 양적 완화 조기 종료 가능성이 제기돼 뉴욕 증시가 하락 반전하며 소폭 하락했습니다. 미국의 12월 민간 고용이 연말 특수덕택으로 예상보다 높은 21만 5천 명을 기록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스페인 노동부는 12월 실업자가 5개월 만에 감소세를 보였다고 전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1월 국고채를 5조 7천억 원 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은행은 올해 1분기 가계 신용위험 예측치가 10년 만에 최악으로 나타났다고 전했습니다. 현대차, 기아차, 현대모비스가 원화 강세와 엔화 약세로 연초부터 주가가 하락하며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4일 금요일입니다. 박희준의 여보세요, 박희준입니다. 새 예산안이 진통 끝에 1월 1일 새벽 본회의를 통과했죠. 정부의 예산안 중에 가장 눈길을 끄는 것은 전체 예산의 30%에 달하는 복지 예산인 것 같습니다. 100조 규모의 예산 편성을 두고 사실상 보편적 복지 시대가 열렸다 하는 평가가 나오고 있죠. 하지만 한편에서는 여러 가지 우려도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재원의 확보를 어떻게 할 것인지, 예산의 집행에는 사각지대가 없는지, 복지 100조 시대의 그림자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과연 이런 걱정에 대한 해결책은 무엇인지 오늘 집중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먼저 글로벌 마감시장 살펴보고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지은 외신 캐스터가 준비하고 있죠. 박지은 캐스터. 안녕하십니까. 시황센터입니다. 뉴욕 증시 2013년 두 번째 거래일이었습니다. 오늘 장중에 호재성, 악재성 재료들이 번갈아 나오면서 등락이 굉장히 심했는데요. 지난 거래일 급등이 심했던 탓일까요? 오늘 부담감에 약세 출발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고용지표와 소매 매출 등 주요 경제지표들이 개선된 것으로 나오면서 한때 상승 반전을 시도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다가 또다시 하락세 연출했는데요. 연방공개시장위원회 FOMC가 매달 850억 달러 국채 프로그램을 올해 중단하고 QE3를 그만둘 것이라는 전망 나오면서 3대 지수 일제히 다시 약세로 돌아섰습니다. 마감 지수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네, 다우 지수 0.16% 소폭 밀리면서 13,391.36 기록했습니다. 나스닥 0.38% 떨어졌습니다. 3,100선에서 마무리 지었고요. S&P 500 지수 역시나 약보합권에 머물면서 1,459선에서 장 마쳤습니다. 네, 유럽 알아보겠습니다. 유럽 주요국 증시들은 혼조세로 마감됐습니다. 영국 증시도 전날 급등했던 터라 그 부담감에 대부분이 약세로 시작을 했는데요. 전거래일 급등세 의식하면서 신중하게 출발한 뒤 차익 매물이 흘러나왔습니다. 그러다가 미국 경제지표들의 호조에 하락폭 상쇄하면서 혼조세로 마감됐습니다. 자세하게 보시겠습니다. 영국 FTSE 지수 혼자 빨간불을 켜고 있네요. 0.33% 소폭 오르면서 6,047.34 나타냈습니다. 독일 닥스 지수와 프랑스 카크 지수는 약보합권에서 마무리됐습니다. 각각 7,756선 그리고 3,721선에서 마감됐습니다. 아시아 가보시겠습니다. 일본과 중국 증시는 3일에도 새해 연휴로 휴장했습니다. 나머지 주요국 증시들은 혼조세로 마감이 됐는데요. 홍콩과 대만 증시는 동반 상승세로 거래 마무리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홍콩 증시 19개월 만에 최고치를 경신했는데요. 중국 경제에 대한 낙관적인 전망이 퍼지면서 중국 본토 부동산 관련주들이 강력한 상승세 보였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네, 아시아 증시 마감 상황 자세하게 보시겠습니다. 일본 니케이 지수 28일 상황입니다. 1,395.18 가리키고 있습니다. 중국 상해종합지수는 2,269선에서 마감됐고요. 홍콩 항생지수 소폭 상승하면서 23,398.6 나타냈습니다. 네, 환율 상황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어제 원달러 환율 또 하락했는데요. 2원 떨어진 1,061.5원에 거래 마쳤습니다. 지금까지 시황센터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명품 경제 프로그램 생방송 박희준의 여보세요. 네,
글로벌 마감 시장 살펴봤고요. 매일 아침 생생한 외신과 함께 글로벌 경제 소식 짚어보는 순서죠. 오늘도 매일경제신문의 황미리 연구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연구원님?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어떤 소식 준비하셨습니까? 네, 오늘 첫 번째 소식은 금 소식으로 문을 열까 합니다. 금에 대한 소식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소식 중에 하나죠. 사실 금 같은 경우는 지속적으로 크게 상승을 하면서 많은 투자자들에게 굉장히 좋은 종목으로 손꼽혀 왔었는데요. 사실 2013년도에 금에 대한 전망치는 그렇게 좋은 것들이 많이 없었죠. 근데 그것을 서포트하는 다른 한 가지 소식이 또 나와서 한번 소식을 준비해봤습니다. 비즈니스 월드에서 나온 소식인데요. 인도가 바로 귀금속을 가장 많이 소비하는 나라 중 하나입니다. 그중에서 금 같은 경우는요, 중국에 이어서 전 세계에서 두 번째로 가장 많이 수입을 하는 나라인데요. 이런 금을 굉장히 좋아하는 국가에서 국가 차원에서 정부 차원에서 어떻게 금의 수입 자체를 조금 막으려는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바로 금이 인도에서 수입하는 물품 중에 두 번째로 가장 높은 비율이 바로 금이라서요. 수입을 조금 줄이고 수출을 늘리자는 그런 모티브 자체 안에서 금에 대한 것을 조금 줄이려고 하고 있다고 합니다. 금 같은 경우는 금에 대한 세금 자체를 현재 있는 것에서 4%가량을 더 늘릴 예정이라고 하고요. 이뿐만 아닙니다. 전 세계에서 들어오는 금의 양 중에 생산되는 금 중에 24%가량이 인도에서 계속해서 이제 소비가 되고 있는데요. 이런 것을 아무래도 국가 차원에서 막게 되면 수요가 줄어들게 되면 아무래도 가격이 하락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금에 대한 전망이 조금은 예전보다는 좋지 않을 것 같다는 전망에 대한 소식이었습니다. 네, 금 투자 관련 정보를 정해 주셨는데 두 번째는 어떤 소식인죠? 네, 교수님 차 좋아하시죠? 네, 저 타는 차 얘기하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좋아합니다. 네, 차는 많은 분들에게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차는 어떤 신분을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로 차에 대한 욕심이 굉장히 많다고 하죠. 사실 수입차의 경우 어느 때보다 가장 많은 사람들이 우리나라에서 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20, 30대의 젊은 사람들 같은 경우도 수입차를 굉장히 선호하면서 그런 어떤 양이 늘어났는데요. 하지만 과연 차를 소유하는 것이 앞으로 미래의 지향성적인 소비일까 하는 의문을 들게 하는 어떤 그런 기업이 있었죠. 바로 집카입니다. 한 곳에 같이 사는 사람들끼리 하나의 차를 자신이 필요할 때마다 같이 쉐어링하는 그런 컨셉트의 어떤 기업이었는데요. 이게 굉장히 큰 돌풍을 일으켜 왔었죠. 사실 저도 차를 소유하고는 있지만 주말에 잠깐 탈 때 이후에는 잘 사지 않고 있어서요. 많은 사람들이 또 차에 보험료도 있고 여러 가지 계속해서 지출을 해야 되는 차 소유 자체에 대한 어떤 비판적인 목소리가 나오면서요. 카 쉐어링이라는 것이 굉장히 크게 큰 호응을 얻었었는데요. 이런 집카를 에이비스는 어떤 그 대여라고 하죠. 대여를 하는 굉장히 큰 그룹에서 집카를 샀다고 합니다. 집카가 굉장히 크게 성장을 하고 있는 상태여서요. 에이비스라는 종목 자체를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우리나라에는 아직 집카나 에이비스, 그러니까 이렇게 대여를 해주는 곳들은 있지만 집카 같은 어떤 쉐어링 컨셉트의 기업들은 아직 나오고 있지 않아서 어떤 글로벌적인 선호도나 호응도를 보면서 이런 것들에 대한 창업을 생각해보는 것도 어떨까 하는 여러 가지 생각을 만들게 하는 소식이 있어서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그렇군요. 마지막은 어떤 아이템 준비하셨는지요? 네, 마지막은 직접적인 투자에 관한 아이템을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혹시 제너럴 이펙트라고 알고 계십니까? 1월 효과. 네, 그렇습니다. 무엇이죠? 예. 1월 효과라고 부르는 것인데요. 매년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미국에서는 제너럴 이펙트가 굉장히 이제 주식을 하는 분들한테 잘 알려진 것 중에 하나인데요. 바로 크지 않고 굉장히 작은 종목에 투자를 하면 1월 달에 투자를 하게 되면 매년 끄트머리 정도, 연말 정도가 됐을 때는 굉장히 크게 이윤을 얻을 수 있다, 이익을 얻을 수 있다, 이런 컨셉트인데요. 요번에도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제너럴 이펙트에서는요, 보통 많은 분들이 다우존스에 있는 것이나 S&P 500, S&P 500 지수에 올라가 있는 것들을 많이 이제 종목상으로 좀 안전하기 때문에 한번 보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1월 달만큼은 조금 작은 것들, 작으면 작을수록 타이니하면 더 좋다라는 이런 소식이 있었습니다. 바로 마켓워치의 소식인데요. 마켓워치 같은 경우는 지속적으로 이제 종목들을 하나하나 꼽아주는 곳으로 유명합니다. 보통 많은 분들이 이야기를 하시는 거는 애플이라든가 굉장히 큰 주식들을 보시고 있는데 애플 같은 경우는 사실
500 빌리언이죠. 굉장히 크게 전체 주식 시장 자체에서 5조가량 굉장히 큰 어떤 시장 마켓 자체를 갖고 있는데요. 그런데 반해서 1월 달에 투자를 하려고 꼽으셔야 하는 투자 종목 같은 경우는요. 200 밀리언, 즉 2억 달러로 굉장히 소규모의 어떤 그런 주식 자체를 보유를 하고 있는 그런 곳에다가 한번 투자를 해보시는 것이 좋겠다라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소식을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요. 1월 신년의 첫 주말입니다. 주말 동안 어디다 투자를 해야 할지, 작은 종목들은 어디 있을지 한번 찾아보시는 것이 어떨까 생각해 봅니다. 네. 간밤에 전해진 외신 속에 숨어있는 투자 정보 매일경제신문의 황미리 연구원과 함께 살펴봤습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고요. 주말 잘 보내시고 월요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했습니다. 네, 이번엔 오늘장의 투자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주 금요일마다 만나 뵙는 분이죠. 유진투자증권 김종육 이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사님? 예, 안녕하십니까? 네. 재정 절벽이 극적으로 타협된 이후에 글로벌 증시 강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예, 예. 앞으로 그 재정 절벽 이후에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될 글로벌 변수가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 글로벌 금융시장의 발목을 잡았던 주요 이벤트였습니다. 미국의 재정 절벽이 긍정적으로 마무리되면서 위험 자산을 중심으로 한 연초 랠리가 미국이라든지 유럽, 우리나라를 중심으로 주가를 크게 반등하게 만들었습니다. 예, 예. 하지만 미국의 재정 지출 삭감 그리고 연방정부의 부채 한도 증액 등 미국의 경제에 대한 불확실성이 완전히 해소된 상황은 아니라는 입장에서 경계의 끈을 늦춰서는 안 된다고 제 개인적으로는 생각합니다. 특히 미국 이번의 경우에 보면은 40만 달러 이상 고소득자에 대한 소득 세율이 상당히 올라갔고 예. 그리고 500만 달러 이상의 상속 세율에 대한 세율도 인상이 됐습니다. 또 재산 소득이라든지 배당 소득에 대한 세율 마찬가지로 인상됐죠. 인상되면서 경기 회복에 대한 둔화도 약간 점쳐볼 수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소비 심리가 위축되면서 미국 경제에 대한 다소 경계의 끈을 늦추지 않아도 되는 그런 상황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 중산층에 대한 감세 조치라든지 실업수당 급여 시간이 연장이 되고 예. 주택시장이라든지 고용시장 회복세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것이 또 미국 경제에 어떻게 생각하면 약간의 불씨는 살아있다고 생각됩니다. 또 우리나라 주식시장 역시 2013년 개장과 함께 큰 폭의 상승세를 나타내는 등 국내 금융시장의 안정과 주식시장이 활력을 되찾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네. 어제 장 초반에 240선을 좀 넘는가 싶더니 결국에는 코스피 지수가 환율 하락으로 인해서 약세로 전환했죠. 아마 6일 만에 하락한 것 같은데 앞으로 코스피 어떻게 전망하시는지요? 네, 2013년 주식시장이 개장되면서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미국의 재정절벽 협상이 어느 정도 순조롭게 매듭되면서 우리나라 주식시장도 크게 반등을 했습니다. 그리고 정보통신과 자동차를 중심으로 한 우리나라 상장기업들의 실적 개선이 상당히 기대되고 또 국가 대외 신인도가 높아지면서 외국인 투자자들의 우리나라 주식시장에 대한 매수 강도는 여전히 높은 상황입니다. 특히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의 중산층 재건 그리고 기존의 경기 부양 기조를 유지하는 전략과 또 우리나라의 박근혜 당선인의 중산층 확대 그리고 경제 살리기에 대한 역점이 중점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봐 경기 회복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주가의 추세적인 상승세는 계속될 것으로 봅니다. 하지만 주식시장의 속성상 매도 세력과 매수 세력의 힘겨루기에 의해서 주가가 결정되므로 큰 폭의 랠리 이후에는 어느 정도 숨고르기 과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단박에 작년 최고 고점이라고 할 수 있는 2050포인트까지 뛰어넘을 수는 없겠지만 미국의 재정절벽 협상이 어느 정도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고 또 중국의 경제 회복 기조도 어느 정도 도움을 받을 것으로 보여 코스피의 추세적인 상승세는 유효할 것으로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외국인의 매수세는 지속적으로 좀 이어지리라고 보시는지요? 예, 외국인들의 매수세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아마 우리나라 시장에 대한 매력도가 다른 이머징 국가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봐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뭐 연초들면서 코스피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들이 나오고 있는데 투자자 입장에서 주식과 현금 비중은 어느 정도로 가져가는 것이 좋겠습니까? 예, 새해 들어서 주가가 반등세를 나타내면서 예. 최근 한 달 동안 우리나라의 주식형 펀드 환매가 조금 증가하고 있습니다. 예. 주식형이라든지 혼합형을 보면 거의 한 2조 정도 예. 환매가 되고 있는데 아마 주가가 반등하면서 수익 실현을 한 경우 그리고 또 올해 들어서 금융소득 종합과세 규모가 예. 4천만 원에서 2천만 원으로 줄어들면서 아마 주식형 펀드 환매가 예. 조금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우량 주식에 대한 투자는 예. 계속 이어져야 할 것으로 제 개인적으로는 보고 있습니다. 글로벌 주식시장의 추세를 면밀히 따져보면은 투자 비중을 한 70% 정도 예. 유지를 70%. 하면서 예. 또 주가의 모멘텀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마다 비중을 조금 확대하는 그런 전략이 좋아 보일 것으로 보입니다. 업종 포트폴리오는 어떻게 좀 가져가는 것이 좋을까요? 좀 눈여겨보고 계시는 업종이 있다면 어떤 업종이 있습니까? 예, 저는 개인적으로 일단 정보통신, 정보통신, IT, 여전히 IT가 기업들에 대한 성장세는 계속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아마 IT 산업의 경쟁 구도가 기존의 단순한 품질 개선보다는 가격 경쟁력을 갖춘 기업들의 실적 향상이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나라의 대표 IT 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 삼성전자의 매출이라든지 수익 개선은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도 예. 눈여겨보고 있는 종목입니다. 두 번째로는 중국의 소비 패턴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중국 소비의 특징을 살펴보면은 소비 규모가 상당히 커지는 예. 증대되면 물론 소비 양상이 양극화되고 있다고 제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성을 중심으로 한 소비라든지 예. 어린이 그리고 실버 계층을 중심으로 한 소비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CJ 제일제당이라든지 필라코리아 예. 같은 종목도 눈여겨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리고 우리나라 인구 구조가 예. 최근에 많이 변화되고 있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노령화가 상당히 진전되고 있고 또 1인 가구의 증가세가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구 구조가 노령화되면서 예. 건강에 대한 욕구가 확산되고 또 임플란트 수요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오스템 임플란트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인구 구조가 핵가족화 예. 되면서 전자제품이라든지 1인 가구용 가구들에 대한 수요가 많이 증가하고 있는데 예. 여기에 적절하게 맞춰진 종목이 하이마트라는 종목을 제 개인적으로 하이마트요. 관심 있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 투자 전략을 좀 짤 때 중국 경제도 좀 살펴봐야 되겠고요. 예. 그리고 우리 사회의 인구 구조 변화도 좀 염두에 둬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어제 사실 뭐 코스피 계속 상승을 하다가 6일 만에 하락세로 돌아섰는데 예. 직접적인 원인을 찾아보자면 아무래도 이제 환율 문제 같고요. 예. 지금 뭐 그 엔저, 원고 현상이 당분간은 아주 지속적으로 만들어질 것 같은데 이러한 가운데 우리 투자자들 어떤 전략으로 좀 대응을 해야 될지요? 예, 최근에 특히 어제 같은 경우에 예. 글로벌 환율 전쟁이라는 또 용어가 그렇죠. 또 화두를 나타냈습니다. 예, 예. 일반적으로 글로벌 환율 전쟁이라는 것은 자국의 수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예. 국가라든지 외환 당국이 인위적으로 개입을 약간 해가지고 자국의 통화를 상대적으로 약세를 유지시키면서 환율 변동에 따른 수출 경쟁력 우위를 예. 확보하는 전략이라고 보입니다. 작년 12월 말 마지막 거래일은 12월 28일 원화 예. 환율 예. 1달러당 원화 환율이겠죠. 예. 1070.6원을 기록한 다음에 예. 어제 같은 경우에는 1061.5원까지 하락했습니다. 예. 원화가 강세가 됐다는 얘기죠. 반면에 미국이라든지 일본 같은 경우에는 화폐 발행 물량을 상당히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예. 오바마 정부 같은 경우에도 양적 완화, 특히 최근에 일본의 신임 총리인 아베 신조 같은 경우는 수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또 그리고 또 증시 활성화를 위한 소비 진작을 위해서 윤전기를 돌려서라도 무제한 예. 돈을 무제한 지겠다. 양적 완화를 지금 얘기하고 예. 있습니다. 그래서 엔저 현상을 가속화시키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어제 같은 경우에도 우리나라 수출을 위주라는 종목들이 상당히 약세를 맺지 못했습니다. 특히 현대차라든지 현대모비스, 예. 기아차 같은 경우는 대표적인 수출을 위주라는 예. 기업들인데 원고, 엔저 현상 때문에 약세를 나타냈습니다. 두 번째, 원재료 수입을 하는 회사들 같은 경우는 또 나름대로 또 반사 이익을 얻고 있습니다. 예. 농심이라든지 삼양사, 대상 같은 예. 종목들이 또 해당이 될 수가 있겠고 또
외화를 빌려서 비행기를 매수한다든지 또 해운 업종 같은 경우는 약간 수혜를 볼 수 있다고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엔저 현상 때문에 지금 자동차주들 좋지 않은 예, 예.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언제쯤 되살아날까요? 그 원고 현상이 일시적일 것으로 저희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 주가라는 거는 기업의 일시적이라면 어느 정도 지속될 것으로 보십니까? 이달 정도는 어느 정도 마무리될 것으로 그렇습니까? 그렇게 보고 예.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자, 이제 오늘은 이제 1월 시작하고 첫 주인데 앞으로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될 일정이나 이벤트들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네, 앞으로 이게 일단 다음 주에 10일 예. 옵션 만기일이 있습니다. 1월 옵션 만기일 관련해서는 외국인 누적 매수가 한 3천 계약 정도 예. 계약 수가 되고 있습니다. 작년 고점 정도가 한 9천 계약 정도 예. 됐으니까 그 프로그램 매수 규모는 그렇게 많지 않다고 생각을 봐서 큰 무리는 없을 것으로 보이고 예. 아마 또 1월 중순 이후에는 우리나라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본격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대외적으로는 1월 8일부터 11일까지 미국 라스베가스에서 세스 예. 2013이 열립니다. 또 글로벌 IT 산업의 방향을 점쳐볼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네.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어닝 시즌이 다가오는데 예. 이번에 기업 실적 어떻게 예상하고 계시는지요? 일단은 기업 실적이 전년 대비해서는 5%에서 10% 정도 향상될 것으로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그렇군요. 아마 좋은 종목들을 기업 가치를 중심으로 한번 예. 살펴보는 것도 유효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기업 가치를 중심으로 좀 투자 전략을 구성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시간이 거의 다 됐는데요. 한 30초 정도 남았는데요. 예. 오늘장 좀 전망해 주시고요. 오늘장의 투자 전략 간단하게 좀 짚어주시죠. 예, 오늘장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그 기존의 미국의 재정절벽 협상보다는 이번엔 중국 쪽으로 눈을 살짝 돌려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됩니다. 예. 중국 경기 회복 모멘텀이 상당히 좋아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소재라든지 산업재를 예. 중심으로 한 종목들이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특히 제 개인적으로는 예. 종목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예, 예. CJ 오서핀이라든지 예. 또 락앤락 예. 또 CJ 제일제당 예. 남양유 등이 중국 수혜 종목으로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 내수주들 좀 살펴봐야 되겠다는 말씀이시군요. 그렇습니다. 자, 오늘 유진투자증권의 김종육 이사님과 함께 오늘장 투자 전략 같이 한번 세워봤습니다. 오늘 이른 시간 출연 감사드립니다. 예, 고맙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예. 네, 지금 현재 6시 49분, 이제 50분 지나고 있네요. 박희준의 여보세 1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 2부에서는요, 복지예산 100조 시대, 그 이면의 그림자는 무엇인지, 해결책은 또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요 CEO 초대석도 준비했습니다. 요즘 계절에 딱 어울리는 아이템인데, 손뜨개로 기업을 일군 당찬 여성 CEO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채널 고정해 주시고요. 잠시 후에 찾아뵙겠습니다.